뉴욕시 정부가 높아지는 설 휴교일 지정 요구에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적은 없다면서 난색을 보였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파행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8일부터 운행하는 초대형 여객기 A380과 인천국제공항의 환승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한인 환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온 인구루드 병원이 암 관련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4년도 오바마 케어 가입 당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주민 2명 중 1명이 보조금 일부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슬람 양대 명절에 공립학교 휴교일 지정 이후 설 휴교일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뉴욕시 정부가 설을 휴교일로 지정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적은 없다면서 난색을 보였습니다. 지난 20일 시청에서 열린 설 휴교일 지정 관련 회의에서 시정부 관계자는 2015-16학년도 공립교 학사 일정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설을 휴교일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실 부대변인은 연간 180일 이상으로 정해진 법정 수업일수 때문에 휴교일 추가 지정은 복잡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이 언제 휴교일로 지정될지는 불확실하다며 내년 후에도 설 휴교일 지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또 시장이 설 휴교일 지정을 약속했지만 시기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구 시의원은 아시안 커뮤니티를 2등 시민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은 다음 선거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도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는 31일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항의 집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파행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합니다. 뉴욕주 검찰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이메일을 보내고 이번 사태를 형사사건으로 본격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지난 12일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고발을 접수한 주검찰은 23일 협의회로 보낸 이메일을 통해 조사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협의회 김석주 의장은 구두로 접수된 고발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검찰이 이번 사태를 형사사건으로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역대 회장단이 개입돼 있는 것이 대중에게 공개돼도 피해가 가지 않겠냐는 내용의 질문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승기 한인회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유도영 간사는 아직 검찰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역대 회장단은 민 회장 탄핵을 위해 오는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 회장 측은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늘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 한인 범동포 미래연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귀임하는 손세주 뉴욕 총영사의 이임 행사에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이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인회 선거 관련 문제 때문에 민 회장을 초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승기 회장은 26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리는 손세주 뉴욕 총영사의 이임 리셉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최근 파행으로 진행된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아직도 한인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민 회장을 초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총영사관이 민 회장을 초청할 경우 오히려 한인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들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민선 전 뉴욕 한인회 이사장과 역대 뉴욕 한인회장 등은 리세션에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구나 이번 결정은 손세주 총영사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뉴욕 방문 환영 행사 당시 불거진 손 총영사와 민 회장 간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8일 운행 시작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 여객기 A380과 인천국제공항의 편리한 환승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A380의 도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8일 운행을 앞두고 있는 A380 항공기 관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에 위치한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로 도입한 초대형 항공기 A380에 대한 소개와 승객들에게 제공될 다양한 실내 서비스 등을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뉴욕 여객 지점에 새로 부임한 김상찬 지점장은 A380 여객기가 아시아나의 고유 스타일로 제작됐고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총 495석의 자리를 보유했다며 장거리 승객들을 위한 최적의 여객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아시아나 A380은 좌석이 495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12석, 비즈니스가 66석, 그다음 이카노미가 415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 사양들이 저희 아시아나만의 고유의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그 새로운 모습들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상찬 지점장은 아시아나항공 뉴욕 여객 지점의 새 지점장으로서 뉴욕 주민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가진 아시아나항공은 A380 소개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편리한 환승 시스템도 소개하며 뉴욕 승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인 환자들이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온 잉그루드 병원이 암 관련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증가하는 한인 환자들을 위해 효율적인 암 예방과 치료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부 뉴저지의 한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한인 환자들을 위해 잉그루드 병원이 효율적인 암 관리와 예방, 치료법을 소개하는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제라드리 내과 전문의와 브라이언 킴 혈액 종양 내과 전문의, 김상현 대장 항문외과의 등이 참석해 뉴저지 한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라드리 내과 전문의는 대부분의 암 치료가 향후 5년간의 생존 가능성을 68% 이상 보장하지만 그래도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암이 있다고 들으면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잖아요. 근데 그 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찍 문제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남자 여자들 그리고 위내시경 한 35세 40살도 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대장 내시경은 한 50대 돼서 그거 검사하면 좋아요. 이 밖에도 잉그루드 병원 한인 의사들은 암의 발생 원인과 특정 음식과 암의 상관관계 등의 자료를 포함 세미나에 참석한 150여 명의 뉴저지 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실제보다 낮게 책정한 소득으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았다면 그 차액은 돌려주는 게 맞겠죠. 지난 2014년도 오바마 케어 가입 당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주민 2명 중 1명이 올 세금 보고를 하면서 보조금 일부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을 높게 책정한 경우는 추가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2014년도 오바마 케어 플랜 가입 당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주민 50%가 정부 보조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랜 가입 당시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에 해당돼 매달 보험료 일부를 공제받아온 주민 가운데 50%가 올해 세금 보고를 하면서 평균 $794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14년도 가입기간 당시 2014년 소득 수준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기준을 다소 낮춰 잡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청 당시 소득 수준별 정부 보조금 상환 금액을 보면 연방 빈곤선 300%에서 400%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가장 높은 평균 $1,380의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오바마 케어 플랜 가입 시 소득 수준을 높게 책정해서 올 세금 보고 뒤 오히려 추가 환급을 받은 주민도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전체 가입자의 45%에 달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제이슨 킴 부시장이 당분간 부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타운 정부는 제이슨 킴 부시장 대신 이종철 시의원을 부시장으로 추진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이종철 시의원은 부시장직을 사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철 시의원은 24일 지난 4년간 재직한 김 부시장의 후임으로 타운 정부가 자신을 새 부시장으로 추진해왔지만 당분간은 사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이 부시장직을 수락할 경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제이슨 킴 부시장과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자칫 한인사회가 분열되는 등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타운 정부도 이 시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분간은 김 부시장 체제로 타운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과 일부 펠팍 시의원 등은 이 시의원을 신임 부시장직에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이것은 김 부시장의 시장 출마 의지를 꺾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슨 킴 부시장은 부시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주민들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의회가 BYOB 라이선스 적용 시간 연장안에 표결을 보류했습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앞으로 양측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의회는 지난달 원래 회의에서 BYOB 적용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오전 0시에서 일요일부터 목요일에는 오전 2시까지, 금요일부터 토요일에는 오전 3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론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24일 열린 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의회를 찾은 리커 라이선스 소지업주와 주민 등은 대부분 시간 연장에 반대했습니다. BYOB는 고객이 가져온 와인과 맥주 등을 가볍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자정 이후까지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도 BYOB 규정을 어기는 업체가 많은데 시간을 연장하면 치안 등의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BYOB 소지업주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양측 업주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민족학교와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연방이민서비스국과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과 관련된 컨퍼런스 콜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관련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그 이유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6월 시작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지난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인해 수혜 대상이 더 확대돼 2012년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까지 추방유예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카 시행 2년을 결산한 이민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추방유예를 신청한 청소년은 64만 3천 명. 하지만 아시아 국가 출신, 특히 한인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신청률은 24%로 집계돼 평균 신청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SCIS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늘 열린 한인 커뮤니티와의 컨퍼런스 콜에서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 자격을 갖춘 한인 청소년이 약 3만 3천 명으로 추산된다며 한인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About 8,000 South Koreans have applied for DACA, which represents a little bit, about 1% of the overall pool. That's not a bad number, but I know there are so many more South Koreans that are eligible. 4,000 South Koreans have submitted their renewal application. So again, not a bad number, but really it's not a great number. 민족학교 측은 다카 프로그램 리뉴 신청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신청 절차가 4개월 내지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5개월 전에는 리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신청한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허가증 나온 그런 서류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변화가 있었으면은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했다든지 그런 정보만 가져오시면은 갱신. 다카 프로그램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 웹사이트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한국어 한라인을 이용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 11월 발표된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실시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고 관계자들은 당부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다카와 다파에 해당하는 서류 미비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피드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로 불리며 인터넷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절망하기 쉬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선 결과 이제는 희망 전도사로 변신했습니다. 가족과 소풍을 즐기며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진 26살의 리지 벨라스케스. 동생들과 마차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점심도 먹습니다. 여느 20대 여성처럼 꾸미는 걸 좋아하고 수시로 셀카도 찍는 그녀지만 비쩍 마른 외모 때문에 어딜 가나 주목을 받습니다. 몸무게 1kg의 미숙아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몸집이 작았고 자라면서도 살이 붙지 않았습니다. They have very little muscle mass. Their limbs look very thin, spindly. Many of these children they die very early. 그녀의 병은 소아 면역 이상증. 세계에 단 3명의 환자만 있을 정도로 희귀한 질병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아 몸무게가 30kg을 넘지 못합니다. This is my foot. I have no fat on the bottom of it. So when you walk so much on the same part and it's so thin already, it's gonna get a fracture. 또 워낙 체력이 약해 20분마다 고열량 음식을 먹어 에너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살아가던 그녀는 몇 년 전 인터넷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I decided to go look for music on YouTube and that's when I found it. I don't even know why I clicked on it, but I did and that's when I lost it. 8초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4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괴물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고 방송과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Basically what this syndrome causes is that I cannot gain weight. Yes, it does sound as good as it is. 이제 그녀는 연 200회 이상 강연에 나서는 희망 전도사이자 인터넷 왕따 방지 운동가로 변신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신도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유튜브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I want them to also be able to relate to me and to think I've been in that situation too. This is how she overcame it and I can use that in my life to make things better. 오해와 편견의 손가락질을 받고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를 누리꾼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15 재외동포재단 학위 논문상과 논문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상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국내외에서 발표됐거나 학위 수여 또는 심사 완료된 재외동포 관련 주제의 석박사 학위 논문이 대상입니다. 또 논문 공모전에는 만 15세에서 34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재외동포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5월 29일까지, 논문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비롯한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재외 한글학교 교사와 협의 회장이 대상입니다. 참가자들의 숙식과 연수비 등 한국 내 체절비는 재단이 지원하고 국제선 왕복 항공료는 50%까지 지원됩니다. 참가 신청은 지역협의회와 공관의 교육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펠팍시장이 브로드애비뉴 일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툰도 시장은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한두 블록 떨어진 곳에 모두 2곳의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펠팍타운은 이와 관련해 해당 부지에 매입을 놓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포트리 학군의 봄방학이 6일에서 3일로 축소됩니다. 포트리 학군은 현재 교사들과의 임금 계약에서 수업 일수가 183일에서 187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수업 일수는 180일에 불과해 매년 39만 달러의 예산이 낭비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포트리 교육위원회는 봄방학을 기존 6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안을 가지고 투표한 결과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하루 종일 가끔씩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천둥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밤에는 춥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